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긴 이 늙은 교수가 오늘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다시 입을 엽니다. 한 세기를 살아오며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친구와 동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제 가슴 깊이 새겨진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품격과 깊이는 결코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의 얼굴은 부모에게서 받은 선물이지만 예순을 넘긴 뒤의 얼굴은 그 사람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도 같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다소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의 얼굴은 가을산의 단풍처럼 차분하고 우아해집니다. 그 곁에 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따뜻한 기운이 전해집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갈수록 안색이 어두워지고 입꼬리는 굳게 내려앉아 가까이 있는 사람의 숨마저 막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전자를 품격 있는 노년이라 부르고 후자를 초라하게 늙어가는 모습이라 부릅니다. 이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노후에는 돈이 있어야 여유롭고 경제적 안정이 곧 품격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고 고급 음식을 먹고 넓은 집에 살아도 그 눈빛 속에서 탐욕과 원망이 뚝뚝 떨어진다면 그것은 귀함이 아니라 그저 비싼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말투가 부드럽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밴 사람은 그 자체로 깊은 존엄을 풍깁니다. 진정한 품격은 재산 목록이 아니라 인격의 연륜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주 반복하는 감정은 얼굴 근육의 사용 패턴을 바꾸고 그 패턴이 수십 년 쌓이면 표정 자체가 굳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늘 분노와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과 경계가 남고 감사와 연민을 자주 품은 사람의 얼굴에는 이완과 온기가 남습니다. 결국 얼굴은 마음의 이력서인 셈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없이도 누군가의 삶의 태도를 읽어내게 됩니다. 저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며 정말 가난한 시절을 살았습니다. 배고픔과 두려움이 일상이던 그때에도 이상하게도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분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떨어진 두루마기를 입고서도 눈빛만큼은 맑았던 어른들,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던 선비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괜히 허리를 곧게 펴게 되었습니다. 존경이란 말로 설명하기도 부족한 묵직한 신뢰가 그 얼굴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부와 지위를 끊임없이 드러내며 아랫사람을 무시하던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며 다가가지만 결국 남는 것은 피로감과 거리감뿐이었지요. 인간관계는 계산서가 아니라 온도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끝내 배우지 못했습니다. 흔히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늦춰서 예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인생의 황금기로 접어드는 문턱입니다. 이때부터 얼굴에는 그동안 내뱉은 말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품어왔던 생각의 결이 주름으로 새겨집니다. 늘 남을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해 온 사람은 미간에 깊은 고통의 골이 생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해 온 사람은 입가에 인자한 미소의 근육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에너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인격이 단련된 사람은 맑고 따뜻한 기운을 내뿜어 주변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이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반면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탁하고 무거운 기운을 풍겨 주변을 지치게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얼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평온을 주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불안과 원망을 전하는 얼굴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굳어 보이지만 그 근원이 되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인생의 후반전을 더 고귀하고 깊이 있게 가꿀 수 있는지 이 늙은 몸으로 살아온 100년의 기록을 조심스럽게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이는 더 깊어지고 또 어떤 이는 점점 메말라 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보려 합니다. 제가 한 세기를 살며 수많은 사람의 변화를 지켜본 결과 사람이 추해지고 인격이 마르는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즉 노욕에 있었습니다. 이 노욕은 젊은 시절의 욕심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울 줄 모르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전은 세상의 지식과 재물을 모으는 시기라면 후반전은 그것을 정리하고 나누며 의미를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른다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때 움켜쥐었던 욕망과 집착을 노년까지 그대로 끌고 가려 하니 영혼의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미 쉴 때가 되었는데 욕심은 여전히 질주를 멈추지 않으니 삶이 버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은 노년을 가장 쉽게 병들게 만드는 욕심입니다. 한국 부모들의 사랑이 깊고 지극하다는 것은 분명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형태로 변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하고 자신의 희생을 계산서처럼 들이밀기 시작하면 부모의 얼굴에는 인자함 대신 서운함과 원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상담 현장에서 만난 많은 노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다 해줬는데 왜 저 아이는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그 질문 속에는 이미 사랑이 아니라 기대와 집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온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늘이 잠시 맡겨준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노년의 삶은 끊임없는 실망과 외로움의 연속이 됩니다. 반대로 이 진실을 받아들인 분들은 자식이 멀리 있어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그들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부모 곁에는 자식들이 더 자주 더 편안하게 찾아옵니다. 물질에 대한 과도한 애착 역시 사람을 빠르게 초라하게 만듭니다. 물론 노후 자금은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
품격을 팔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인색해지는 순간 영혼은 급속도로 가난해집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잘 흘러야 맑아집니다. 쌓아두기만 하고 나눌 줄 모르면 그 물은 결국 썩고 맙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얼굴에 윤기가 흐르던 분들은 예외 없이 베풀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밥 한 끼, 진심 어린 관심이 그분들의 얼굴을 기름진 밭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반면 자기 것만 지키려 애쓰던 노인들의 얼굴은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 같았습니다. 늘 불안했고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탐욕은 무거운 진흙과 같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지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돈도 명함에 적힌 직함도 모두 이 땅에 남습니다. 오직 우리가 남긴 기억, 따뜻함, 인격의 향기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우리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서까지 더 가지려 애쓰며 스스로를 힘들게 할까요? 노년의 귀함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비운 것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제가 만난 가장 깊이 있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소박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았고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았으며 젊은이들의 실수 앞에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은은한 묵향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누군데라는 자존심, 자식의 삶까지 대신 책임지려는 과잉 보호, 이런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에 맑은 바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텅 빈 방에 햇살이 더 잘 들듯 욕심을 비워낸 자리에서 진정한 평온과 품격이 싹 삽니다. 예수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가을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모든 잎을 내려놓고도 담담히 겨울을 맞이하는 그 자세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제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저 역시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지만 매일 아침 마주하는 노년의 풍경은 여전히 새롭고 때로는 당혹스럽습니다. 특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육체의 쇠락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점점 잊히고 있다는 감각과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밀려오는 깊은 고독일 것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부모로, 상사로, 사회 일원으로 바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식들이 각자의 삶으로 떠나면 마치 큰 파도가 지나간 뒤에 빈 백사장처럼 자신이 텅 비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인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이 반복되면 마음은 급속도로 메말라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 역할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진짜 자신의 인격을 완성해가는 가장 소중한 시기의 시작입니다. 제가 예순에서 아흔을 지나며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인생의 또 다른 황금기라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쫓기느라 내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고 성과와 책임이라는 이름의 짐을 지고 달려왔지요.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속도를 늦추고 삶을 관조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 시간을 원망과 한탄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성찰과 지혜로 채우느냐에 따라 노년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며 등을 돌리면 영혼은 점점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분노의 주름만 깊어집니다. 깊이 익은 노년의 가장 큰 특징은 부드러움입니다. 잘 익은 과일이 단단하지 않고 말랑하며 향기를 내듯 인격이 익은 사람은 타인의 실수 앞에서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대로 익지 못한 채 늙어버린 사람은 떫은 감처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듭니다. 혹시 요즘 외롭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버렸다고 단정하기 전에 혹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고집과 독단이라는 성벽을 쌓아 올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훈련장과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혼자 있을 때 술과 분노에 기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일 때 오히려 더 빛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는 고독 속에서 책을 읽고 사색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차분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이런 분들의 눈빛에는 세파를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안이 서려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른들 중 가장 존경스러웠던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타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젊은이들의 실수 앞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요즘 애들은 말이야 라는 말 대신 나도 그 나이엔 그랬지 라는 미소를 건넸습니다. 바로 그 여유와 이해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품을 찾습니다. 인격이 익은 노인의 곁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닳듯이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맑아지고 더 멀리 퍼질 수 있습니다.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도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혹은 이름 모를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노인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고독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혼이 더 깊어지기 위해 잠시 머무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그 정거장에서 원망의 먼지를 털어내고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의 노년은 누구나 기대어 쉬고 싶어하는 울창한 나무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빛나는 인격을 실제로 가꾸어 갈 수 있을까요? 깊이는 거창한 말이나 철학적 선언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과 태도에서 조용히 배어나옵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스스로에게 지키도록 한 몇 가지 원칙을 오늘은 솔직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제 영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었습니다. 첫째, 공간과 물건을 정갈하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 입지 않는 옷, 과거의 영광에 집착해 쌓아둔 훈장과 서류들은 과감히 비워내십시오. 집안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함께 산만해지고 기운이 탁해집니다. 물건을 아끼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비워낸 공간에는 숨 쉴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이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정돈된 집은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질서 있는지를 말없이 보여줍니다. 둘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사람은 공부를 멈추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한다고요. 60이 넘었다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담을 쌓지 마십시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젊은 세대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배움을 포기한 노인은 과거의 경험에만 매달려 고집스러워지기 쉽습니다. 반면 계속 배우는 어른은 눈빛이 살아있고 대화가 통합니다. 지적 호기심은 얼굴에서 노쇠의 그림자를 지우고 지혜의 빛을 채워줍니다. 셋째, 말수를 줄이고 특히 불평과 자랑을 삼가야 합니다. 노년의 빛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과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거나 자식 자랑으로 대화를 채우는 순간 사람들은 조용히 마음의 거리를 둡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은 충고처럼 들리지만 대개는 벽이 됩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를 기르십시오. 때로는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넷째, 모욕이나 무시를 당했을 때 웃으며 넘길 줄 아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나이가 들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따지고 분노하는 것은 스스로를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정리하며 지나가십시오. 대응하지 않는 선택은 패배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승자의 품격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이 내 평온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격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십시오. 비싼 옷은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옷, 정돈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은은한 미소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리해야 할 것은 몸에서 나는 냄새보다 마음에서 나는 기운입니다. 욕심과 시기의 냄새 대신 감사의 향기가 나도록 자신을 가꾸십시오. 사람들은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낍니다. 이 원칙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관리의 시간입니다. 몸을 돌보듯 인격을 돌보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선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어르신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며 제가 마침내 붙잡게 된 행복의 정체는 거창한 성공도 막대한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세파 속에서도 끝내 잃지 않은 맑은 마음의 깊이였습니다. 인생의 오후를 지나 황혼으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이 늙은 교수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결코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뿌리가 깊어지고 그늘이 넓어집니다. 어린 나무는 꽃의 화려함으로 시선을 끌지만 늙은 나무는 숲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름진 얼굴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지혜가 쌓인 훈장이며 휘어진 머리카락은 수많은 풍파를 견뎌냈다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세상이 대신 귀하게 대접해 줄 리는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이제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내려놓고 성숙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젊었을 때는 무엇을 이루느냐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 허덕인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진정한 빛은 만족을 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넉넉한 노인은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건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미움과 원망으로 채우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원망스러웠던 과거도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용서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남은 생을 귀하게 가꾸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미움이 머무는 마음에는 품격 있는 인격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인생의 황혼은 결코 어두운 시간이 아닙니다. 낮 동안 뜨겁게 타올랐던 태양이 지기 직전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듯 노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장엄할 수 있습니다. 그 빛깔을 결정하는 것은 평생 지켜온 선한 의지와 따뜻한 인격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남기고 가는 인격의 향기는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려 애쓰기보다 우리 부모님은 참 따뜻하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었다라는 기억을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며 여러분을 영원히 귀한 존재로 남게 하는 길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저의 책상으로 돌아가 남은 시간을 소중히 쓰려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거울 속의 자신에게 조용히 인사해 보십시오. 참 잘 살아왔다. 이제부터는 더 향기롭게 살자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맑은 눈빛과 인자한 미소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이 늙은 교수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저녁 노을처럼 눈부시게 빛나기를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